이 천한 것들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니들은 월급 주는 국민이 개로 보여. 지지라면 짖고 기라면 기어야 할 거 아냐. 날카로운 고성이 포천에 덮고 습한 공기를 찢어발겼다. 평화롭던 제77여단 위병소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으로 변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숙였고 지나가던 까마귀조차 놀라 달아날 만큼 표독스러운 목소리였다. 그 소란의 중심에는 한껏 치장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여자. 제77여단장 박성훈 준장의 처 최미자였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눈앞의 여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 끝에 헌병 하사 강지안이 서 있었다. 안 들려? 당장 문 열라고. 내 차 트렁크에 니들 더러운 손자국 묻힐 생각하지 말고. 최미자는 붉게 칠한 손톱으로 강지안의 가슴팍을 쿡쿡 찔렀다. 명찰이 삐뚤어질 정도의 강한 힘이었다. 하지만 강지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최미자를 응시했다. 헬멧 아래로 흐르는 땀방울이 속눈썹을 찔렀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규정입니다. 민간 차량은 예외 없이 검문을 거쳐야 부대 출입이 가능합니다. 트렁크 열어주십시오. 강지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 침착함이 최미자의 화를 돋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기가 차서. 최미자가 과장된 몸짓으로 뒷목을 잡는 신용을 했다. 그녀는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운전병 김일병을 쏘아보며 소리쳤다. 야, 너 뭐해? 당장 여단장한테 전화 안 해? 감히 하사 나부랭이가 별 2개 달릴 사모님을 이 땡볕에 세워도 너 영창 가고 싶어? 영창 보내줘? 사모님. 그게 아니라. 김일병은 울상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규정대로라면 강지안 하사의 말이 100번 옳았다. 하지만 이 부대에서 규정보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사모님의 기분이었다. 최미자는 다시 강지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매가 뱀처럼 가늘어졌다. 너 이름이 뭐야? 강지안? 계집애가 할 짓이 없어서 군대에나 기어들어오고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남정네들 득실거리는 곳에 와서 꼬리를 쳐? 너 같은 년들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군인 남편 하나 물어서 편하게 살아보려는 거잖아. 근본 없는 년. 인신공격이었다. 단순한 갑질을 넘어선 한 인간의 존엄을 바닥까지 짓뭉개는 저열한 언사였다. 주위에 있던 병사들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상대는 여단장의 아내였으니까. 강지안의 입술이 살짝 깨물렸다. 근본. 그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침을 튀기며 악을 쓰는 이 여자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자신이 근본 없다며 매도하는 이여군 하사가 사실은 그녀의 남편이 그토록 알랑거리는 제5군단장 강동석 중장의 하나뿐인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강동석은 늘 말했다. 지안아, 군복을 입은 순간 너는 내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이다. 특혜는 독이다.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강지안은 신분을 숨기고 가장 힘든 전방부대 헌병으로 자원했다. 아버지가 헬기를 타고 시차를 다닐 때 그녀는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위병소를 지켰다.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명예였다. 하지만 지금 그 명예가 싸구려 향수 냄새를 풍기는 여자에게 짓밟히고 있었다. 사모님, 말씀 조심해 주십시오. 군인에 대한 모욕은 군 형법상. 형법? 인연이 어디서 법을 들먹여?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위병소를 울렸다. 최미자가 들고 있던 악어 가죽 핸드백으로 강지안의 어깨를 후려친 것이다. 묵직한 가방 장식에 맞은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강지안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이 더욱 서늘하게 빛났다.
폭행하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 위병소 CCTV와 제 바디캠에 전부 녹화되고 있습니다. 강지안이 가슴에 달린 바디캠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다. 그 순간 최미자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감히 하사 따위가 자신을 협박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강지안의 발로 향했다. 여름용 전투화를 신은 강지안은 규정상 바지를 고무링으로 단정하게 말아 올린 상태였다. 전투화와 바지단 사이 양말에 감싸인 발목과 발등 부분이 살짝 드러나 있었다. 최미자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녹화? 그래, 어디 한번 찍어봐. 누가 이기나 보자. 그녀는 천천히 강지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신고 있던 붉은색 스틸레토 힐을 높이 쳐들었다. 굽 높이만 10cm가 넘는 흉기나 다름없는 뾰족한 굽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다. 군화 신었다고 안 아플 줄 알지? 건방진년. 최미자가 작게 중얼거림과 동시에 그녀의 발이 강지안의 발등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내리꽂혔다. 하지만 그녀가 노린 곳은 단단한 앞코가 있는 전투화가 아니었다. 발목과 전투화 끈이 묶인 매듭 사이 가죽이 덮이지 않은 가장 취약한 발등. 뼈와 인대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 급소였다. 콰직.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끔찍한 소리가 났다. 윽. 강지안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단순히 밟은 게 아니었다. 최미자는 체중을 실어 뾰족한 뒷굽으로 강지안의 발등을 찍어 누른 채 마치 담배꽁초를 비벼 끄듯 좌우로 지시겼다. 아! 참으려 했지만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날카로운 굽이 양말을 뚫고 살점을 파고들었고 발등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격통이 뇌수까지 찌릿하게 울렸다. 붉은 선혈이 순식간에 검은 군용 양말을 적시고 전투화 위로 배어나왔다. 그러나 최미자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스러워하는 강지안의 표정을 즐기듯 더 세게 짓밟았다. 아파? 아프니? 꺼봐, 너도 똑같은 인간이잖아. 어디서 로봇인 척, 고고한 척 폼을 잡고 있어? 최미자는 얼굴을 강지안의 코앞까지 들이밀며 표독스럽게 속삭였다. 내가 누군지 몰라? 너네 대대장 오라 그래. 아니, 여단장한테 지금 당장 무전 쳐. 니같게 감히 내 앞길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 남편 불러서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강지안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비명을 삼켰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녀는 절대 무릎 꿇지 않았다. 짓밟힌 발에서 전해지는 끔찍한 고통보다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이런 여자에게 굴복한다는 치욕감이 더 견딜 수 없었다. 참아야 한다. 지금 여기서 저 여자를 밀치면 쌍방이 된다. 참아야 해. 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굽의 압력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비키라고. 이 곰팡이 같은 년아. 최미자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주어 굽을 비틀자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강지안의 몸이 휘청거렸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경악하며 달려오려 했다. 하사님. 오지 마. 강지안이 손을 들어 병사들을 제지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중심을 잡고 다시 정자세로 섰다. 피 묻은 발을 바닥에 단단히 박고서 그 도끼에 최미자마저 순간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다. 뭐야 이 계집애. 왜 안 쓰러져? 독종이네. 강지안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가 뚝뚝 떨어지는 발을 딛고 최미자를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간인 최미자 씨. 지금 초병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빼십시오. 이 미친년이 진짜 돌았나? 최미자가 다시 손을 들어 올리려던 그때였다.
위병소 안쪽에서 다급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지프차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섰다. 무슨 일이야? 멈춰. 동작 그만. 77여단 헌병대장 소령이 차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다. 그는 핏기로 젖은 강지안의 전투화와 씩씩거리는 최미자를 번갈아 보더니 사색이 되었다. 사모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헌병대장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최미자에게 달려가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다친 부하의 상태보다 여단장 부인의 심기가 먼저였다. 어머, 김소령. 이제야 왔어? 내가 이딴 계집애한테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나보고 차를 빼라잖아. 내 차 트렁크를 뒤지겠대. 내가 간첩이야? 최미자는 기다렸다는 듯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악어의 눈물을 글썽였다. 저 건방진 년이 눈을 부라리면서 나를 치려고 했다고. 내가 너무 무서워서 방어한다는 게 그만. 아유, 내 가슴이야. 뻔뻔한 거짓말. 강지아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발등의 고통보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더 뜨거웠다. 헌병대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지안에게 소리쳤다. 강하사, 너 미쳤어? 사모님께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사과드려. 무릎 꿇고 빌지 못해? 강지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직속 상관을 바라보았다. 피가 철철 흐르는 자신의 발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헌병대장은 맹목적으로 사모의 편을 들고 있었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계급이 깡패인 군대. 그 계급의 가족조차 신이 되는 더러운 세상.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금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이 하사가 쥐고 있는 패가 무엇인지. 강지아는 욱신거리는 발의 고통을 애써 무시하며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을 움켜쥐었다. 녹음 기능은 처음부터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번호가 떠올랐다. 아버지. 하지만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는 대신 입꼬리를 살짝 비틀어 올렸다. 사과 못합니다. 저는 정당한 임무 수행 중이었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강지안의 서늘한 경고에 위병소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전치 사주? 이봐 군의관 다시 봐. 이게 무슨 사주야? 그냥 좀 긁힌 거잖아. 77여단 의무대 진료실. 헌병대장 김소령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다. 그는 진료 차트를 작성하려는 군의관대 위의 볼펜을 손으로 턱 막았다. 헌병대장님 엑스레이 보십시오. 중족골, 그러니까 발등뼈에 미세골절이 보입니다. 인대도 심각하게 손상됐고요. 이건 사주도 적습니다. 당장 깁스하고 입원해야. 야, 임대위. 눈치 챙겨. 김소령이 군의관의 말을 뚝 끊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눈이 진료실 침대에 앉아있는 강지안을 힐끔거렸다. 강지안의 발은 퉁퉁 부어올라 원래 크기의 2배는 되어 보였다. 시퍼런 멍이 발목을 타고 종아리까지 번져 있었다. 상대는 여단장님 사모님이야. 이게 전치 사주 진단서 끊어서 상급 부대 보고 들어가면 여단장님 진급 막히는 거 몰라? 너 장기 복무 안 할 거야? 이번 근무 평정 누가 주는데? 협박이었다. 노골적이고 더러운 회유. 침대에 앉은 강지안의 주먹이 바들바들 떨렸다.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추악한 작당 모의가 역겨워서였다. 군의관님. 강지안이 메마른 입술을 열었다. 사실대로 적어주십시오. 저는 환자로서 정당한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외압에 의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신다면 군의관님도 의료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의 공범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야 강지안. 김소령이 씩씩거리며 강지안에게 다가갔다. 너 상황 파악 안 돼? 네가 지금 누굴 상대로 싸우겠다는 거야? 여단장님이야.
이 부대 왕이라고. 네가 여기서 진단서 끊고 난리치면 사모님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할 것 같아? 너만 군 생활 꼬이는 거야. 그냥 훈련하다가 삐끗했다고 해. 사모님이 치료비랑 위로금 넉넉히 챙겨주신다잖아. 강지아는 고개를 들어 김소령을 똑바로 응시했다. 눈빛에 서린 냉기에 김소령이 흠칫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제 발등을 찍기 전에 사과부터 하셨어야죠. 그리고 대장님, 저는 헌병입니다. 헌병이 불의를 보고 타협하면 그게 깡패지 군인입니까? 이 싸가지 없는 년이. 그때였다. 진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어깨에 박힌 별 하나가 진료실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번들거렸다. 제77여단장 박성훈 준장이었다. 진료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김소령과 군의관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경례를 붙였다. 충성. 박성훈은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강지안에게 다가왔다. 그는 깁스를 감지 못한 채 퉁퉁 부은 강지안의 발을 무심하게 내려다보더니 혀를 쯧쯧 찼다. 걱정이 아니었다. 귀찮은 오물이 묻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강하사라고 했나? 네. 하사 강지안. 강지안은 앉은 채로 절도 있게 대답했다. 박성훈은 뒷짐을 지고 진료실을 천천히 거닐었다. 내 집사람이 성격이 좀 불같아. 서울에서 곱게 자라서 이런 시골 구석 군부대 생활 적응하는 걸 힘들어하지. 그러다 보니 예민해져서 실수를 좀 한 모양이야. 실수. 그 끔찍한 폭력을 그는 고작 실수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말이야.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도 미덕 아니겠나? 자네가 융통성 있게 트렁크 검사만 대충 넘겼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안 그런가? 박성훈이 몸을 숙여 강지안과 눈을 맞췄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교활했다. 듣자 하니 바디캠을 가지고 있다던데. 그거 나한테 넘겨. 그리고 오늘 일은 훈련 중 부상으로 처리해. 그러면 내 특별히 자네를 사단장 표창 상신해주지. 장기 복무 심사 때 큰 도움 될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강지아는 헛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참았다. 가해자의 남편이 부대의 지휘관이 피해자에게 증거인멸을 종용하고 있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민낯이었다. 여단장님. 강지아는 또박또박 말했다. 제 발등뼈가 부러졌습니다. 사모님의 구두굽에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특수상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당한 공무 집행 중이었습니다. 바디캠은 제 개인 소유가 아닌 수사 증거물입니다. 함부로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박성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인자한 척하던 가면이 벗겨지고 권위적인 지휘관의 본색이 드러났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별을 달아주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너군 생활 여기서 끝내고 싶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야. 고함이 좁은 진료실을 울렸다. 군의관은 고개를 숙였고 김소령은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강지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협박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이 대화도 제가 기억해 두겠습니다. 뭐? 이 미친. 박성훈은 화를 참지 못하고 쓰고 있던 베레모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좋아. 법대로 해보자 이거지. 규정? 원칙?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김소령. 예. 헌병대장. 이 자식 당장 영창 집어넣어. 죄목은 상관 모독 및 항명,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군 기강문란. 헌병대 유치장에 가둬놓고 정신 차릴 때까지 굴려. 여단장님. 그래도 부상자인데. 시끄러워. 다리가 부러졌지 입이 부러졌어? 조사받는데 문제 없어. 당장 끌고 가.
박성우는 씩씩거리며 진료실을 나갔다. 남겨진 김소령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듯 강지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일어나. 내가 자초한 일이다. 강지안은 부러진 발을 질질 끌며 일어섰다. 통증이 온몸을 찢어발겼지만 신음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여단장의 베레모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그 끝에 누가 서 있는지 보여줄 테니. 헌병대 영창 독방. 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일평 남짓한 좁은 공간. 강지아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퉁퉁 부은 발을 감싸 쥐고 있었다.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김소령은 압박 붕대 하나를 던져주고는 그녀를 이곳에 가뒀다.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열이 올라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고립감이었다. 면회 금지, 변호인 접견 차단, 외부와의 연락 두절. 77여단장 박성우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강지안을 세상과 완전히 격리했다. 그녀가 밖으로 나가 언론이나 상급부대에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철컹. 육중한 철문 아래 배식구가 열리고 식판 하나가 툭 밀려 들어왔다. 식은 밥덩어리와 짠 국물뿐인 초라한 식사였다. 야, 강하사. 여단장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문 밖에서 헌병 당직사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이라도 반성문 쓰고 바디캠 원본 내놓으면 봐주신단다. 고집 그만 피워. 너 여기서 나가면 불명예 제대야. 전과자 된다고. 젊은 나이에 인생 조지고 싶냐? 강지아는 식판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반성문은 가해자가 쓰는 겁니다. 아, 진짜 말 안 통하네. 야, 너네 아빠 뭐 하시냐? 집이 좀 사나 봐? 빽 믿고 까부는 것 같은데 여기 여단장님 구역이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못 구해줘. 아빠. 강지아는 피식 웃었다. 그래, 당신들이 말하는 그 빽. 내가 그토록 쓰기 싫어했던 그 힘.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했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더 큰 괴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지아는 품속 깊은 곳을 더듬었다. 속옷 안쪽에 몰래 숨겨둔 작은 물체. 바디캠에서 빼낸 마이크로 SD카드였다. 그녀는 김소령에게 바디캠 본체를 뺏기기 직전 기지를 발휘해 메모리 카드를 바꿔치기 했다. 김소령이 손에 쥔 건 빈 껍데기뿐이었다. 이 작은 칩 안에 최미자의 폭행, 폭언, 그리고 여단장의 협박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조금만 참자. 내일이면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규정상 징계위원회에는 피징계자가 출석해야 한다. 그때가 기회였다. 독방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든 외부와 접촉해야 했다. 밤이 깊었다. 열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강지아는 눈을 부릅떴다. 그녀는 벽을 짚고 힘겹게 일어섰다. 그리고 좁은 독방 안을 다친 발을 질질 끌며 걷기 시작했다. 한 발, 두 발. 고통에 익숙해져야 했다. 내일 놈들 앞에서 아파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중얼거렸다. 보고 계시죠? 아버지. 제가 어떻게 이기는지. 그녀의 뇌리에 아버지 강동석 중장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늘 엄격했지만 딸이 다쳤을 때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던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안다면 아마 포천시 전체가 뒤집힐 것이다. 5군단 예하의 모든 전차와 장갑차가 77여 단으로 진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지아는 아직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자신의 힘으로 법과 규정으로 놈들을 옥죄고 싶었다. 아버지가 나서는 건 그들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마지막 확인 사살이어야 했다. 그때 독방의 작은 창문 틈으로 달빛이 비쳤다.
강지아는 SD카드를 달빛에 비춰보았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서슬 퍼런 칼날처럼 빛났다. 징계위원회 당일 아침. 77여단 본부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다. 제77여단 징계위원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그 자리는 징계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처형을 위한 자리였다. 여단장 박성훈의 최측근인 참모장 중령이 위원장을 맡았고 위원들은 전부 여단장의 눈치를 보는 예하 대대장들로 채워져 있었다. 강지아는 헌병들의 감시를 받으며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며칠간 씻지 못해 꼬질꼬질한 모습이었지만 정복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태도는 당당했다. 깁스 대신 압박 붕대를 칭칭 감은 발에 억지로 단화를 구겨 신었다. 발이 터질 듯 아팠지만 슬리퍼를 신고 징계위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대기실 문이 열렸다. 헌병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다. 화려한 투피스 정장에 또다시 붉은색 힐을 신은 여자. 최미자였다. 그녀는 코를 쥐고 대기실의 냄새를 혐오스럽다는 듯 맡으며 들어왔다. 어우, 냄새. 꼴이 말이 아니네. 그 잘난 자존심은 어디 가고 거지가 앉아 있어. 최미자는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다. 그녀는 강지안의 맞은편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너 오늘 여기서 옷 벗는 거 확정이라며? 불명예 전역하면 뭐 먹고 살래? 몸이라도 팔게. 강지아는 대꾸하지 않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최미자는 그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가방에서 두툼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툭. 봉투 입구가 살짝 벌어지며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보였다. 이게 2천이야. 네 퇴직금보다 많을걸? 최미자가 선심 쓰듯 말했다. 여기서 징계받고 쫓겨나서 전과자 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사표 써. 그리고 이 돈 받고 떠나. 대신 조건이 있어. 그날 있었던 일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한 장만 쓰면 돼. 내 남편 진급 심사가 코앞이라 내가 특별히 자비를 베푸는 거야. 자비. 강지아는 실소를 터뜨렸다. 폭행하고 가둬놓고 협박한 뒤에 던져주는 돈봉투가 자비라니. 웃어? 인연이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강지아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탁자 앞으로 다가갔다. 최미자는 그녀가 돈을 받으려는 줄 알고 묘한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돈이 최고야. 자존심이 밥 먹여주니? 강지아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그녀는 봉투를 든 채 최미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돈. 그래, 너 가져. 이 돈이 당신 남편의 별을 떼어낼 증거가 될 겁니다. 뭐? 촤르륵. 강지아는 돈봉투를 뒤집어 최미자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5만 원권 지폐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최미자의 얼굴과 명품 옷을 덮었다. 야,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최미자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뇌물 공여 시도까지. 아주 완벽하네요. 강지아는 차갑게 웃었다. 대기실 구석 화분 뒤에 숨겨둔 강지안의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담고 있었다. 그녀는 독방에서 나오자마자 몰래 폰을 회수해 이곳에 세팅해 두었던 것이다. 너 진짜 죽고 싶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여보. 최미자가 문을 열고 복도를 향해 소리쳤다. 곧이어 헌병들이 들이닥쳤고 뒤따라 징계위원장인 참모장이 들어왔다. 무슨 소란입니까? 이년이, 이 미친년이 내 돈을 뺏으려고 했어요. 나를 밀치고 행패를 부렸다고요. 최미자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가리키며 또다시 거짓말을 쏟아냈다. 참모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하사.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군. 징계위원회 시작해.
당장 끌고 와. 헌병들이 강지안의 양팔을 붙잡았다. 강지안은 저항하지 않았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흩날리는 돈 속에 파묻혀 씩씩거리는 최미자를 보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사모님, 그 구두 잘 닦아두십시오. 곧 법정 신으셔야 할 테니까. 뭐야? 저거 임마가. 쾅. 대기실 문이 닫히고 강지아는 징계위원회실로 끌려갔다. 회의실 안에는 여단장 박성훈이 중앙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죄인 강지안 입실했습니다. 강지안은 위원들 앞에 섰다. 다리가 욱신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녀는 척추를 꼿꼿이 세웠다. 강지안 하사. 자네는 상관의 배우자에게 폭언 및 상해를 입히고 여단장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참모장이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박성훈이 비릿하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할 말이 있겠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당장 파면 조치하고 형사고발. 그때였다. 징계위원회실의 두꺼운 방음 문이 밖에서부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누구야? 감히 징계위 중에. 박성훈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인물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문 앞에는 헌병대가 아닌 검은 정장을 입은 감찰 요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어깨에 빛나는 별 3개를 단 거구의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서늘한 분노가 억눌린 얼굴. 제5군단장 강동석 중장이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벌을 받는다고. 강동석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압도했다. 그의 시선이 붕대를 감고 서 있는 강지안에게 닿는 순간 장군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내 딸이 규정을 아주 잘 지켰군. 강동석의 입에서 나온 딸이라는 한마디에 박성훈의 입이 턱 빠질 듯 벌어졌다. 징계위원회실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사이다가 터지기 직전 폭풍 전야의 정적이 흘렀다. 내 딸이 규정을 아주 잘 지켰군. 그 한마디는 제77여단 징계위원회실을 핵폭탄이 떨어진 폐허처럼 만들어버렸다. 여단장 박성훈 준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딸, 지금 군단장님이 뭐라고 하신 거지? 저 거렁뱅이 꼴을 한 하사가 딸이라고. 구 군단장님, 그게 무슨...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박성훈이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억지 웃음을 지어보려 했다. 그러나 강동석 중장의 얼굴은 웃음기는커녕 시베리아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강동석은 박성훈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성큼성큼 걸어와 강지안 앞에 섰다. 강지안은 퉁퉁 부은 발로 그러나 흐트러짐 없는 차렷 자세로 아버지를 맞이했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충성. 제5군단 헌병대 하사 강지안. 강동석의 시선이 딸의 낡은 정복과 붕대로 칭칭 감긴 발 그리고 며칠간 독방에서 고생에 헬쑥해진 얼굴을 훑어내렸다. 천하를 호령하던 삼성 장군의 눈동자가 잘게 흔들렸다. 보고해라. 강하사. 네. 본인은 2025년 8월 15일 14시경 위병소 근무 중 민간인 최미자 씨의 차량 검문을 실시하던 중 강지안은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또박또박 보고를 이어갔다. 검문 불응, 폭언, 그리고 하이힐을 이용한 특수상해. 뒤이은 헌병대장의 직무유기, 여단장의 협박, 불법 감금, 뇌물공여 시도까지. 보고가 이어질수록 박성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고 징계위원으로 앉아있던 대대장들은 고개를 책상 밑으로 처박았다. 이건 징계가 아니라 범죄 리포트였다. 그것도 군단장의 딸을 상대로 한.
이상입니다. 보고가 끝나자 강동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박성훈을 바라보았다. 박성훈. 예. 군단장님. 박성훈이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자네는 내 부하가 규정을 지키다가 다쳤는데 치료는커녕 범죄자로 몰아 독방에 가뒀나? 아니, 그게 오해가 있으십니다. 저는 보고를 잘못 받아서 강 하사가 먼저 아내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보고를 잘못 받았다? 여단장이라는 작자가 팩트체크 하나 안 하고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나? 자네 계급장이 장식인가? 강동석의 호통이 회의실을 뒤흔들었다. 쩌렁쩌렁한 울림에 유리창이 진동했다. 군단 감찰참모. 헌병대장. 예. 강동석의 뒤에 서 있던 대령과 중령이 동시에 대답했다. 지금 즉시 77여 단장 박성훈의 직무를 정지한다. 그리고 박성훈, 헌병대장 김소령, 그리고 민간인 최미자를 긴급 체포해. 혐의는 특수상해 교사, 직권남용, 뇌물공여, 군형법 위반 등 확인된 것만 10가지가 넘는다. 체포라니요. 군단장님, 제가 누굽니까? 저 박성훈입니다. 30년을 국가에 충성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박성훈이 강동석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군단 헌병들이 그를 거칠게 제압했다. 이거나, 내가 여단장이야. 니들 미쳤어? 박성훈이 발악했지만 군단 헌병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일성 장군이 부하들 보는 앞에서 개처럼 끌려가는 순간이었다. 그때 밖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여보. 대기실에 있던 최미자였다. 그녀는 군단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질질 끌려 들어왔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명품 옷은 구겨져 볼품 없었다. 성훈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새끼들이 나를 잡아가잖아. 뭐라고 말 좀 해봐. 최미자는 수갑을 찬 남편을 보고 경악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서 있는 거구의 사내 강동석과 눈이 마주쳤다. 어깨에 박힌 별 3개가 그녀의 눈을 찔렀다. 당신이 시켰어? 당신이 뭔데 감히 장군 사모 몸에 손을 대? 최미자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강동석에게 대들었다. 강동석은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장군 사모? 당신 남편은 이제 장군이 아닙니다. 그저 범죄 피의자일 뿐이지. 뭐라고? 그리고 당신이 짓밟은 그 발의 주인. 그 군인이 내 딸이다. 강동석의 낮은 읍조림에 최미자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다. 그녀의 시선이 강지안에게 향했다. 거짓골을 하고 있던 하사 나부랭이. 돈 몇 푼에 벌벌 떨 줄 알았던 그 계집애가. 쓰리스타의 딸. 거짓말. 말도 안 돼. 최미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멍하니 강지안을 올려다보았다. 강지안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벌레를 보듯이. 끌고 가. 강동석의 짧은 명령에 헌병들이 최미자와 박성훈을 짐짝처럼 들어올렸다. 군단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미쳐서 그런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지안아, 아니 강하사. 내가 미안해. 제발 아버님께 말씀 좀 잘 드려줘. 박성훈의 비굴한 외침과 최미자의 알 수 없는 괴성이 복도 멀리 사라질 때까지 강동석은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회의실에 정적이 찾아오자 강동석은 그제야 어깨에 힘을 풀고 강지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늦어서 미안하다.
강철 같던 장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그 한마디에 독방에서도 입술을 깨물며 참았던 강지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닙니다. 제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는 누구보다 훌륭한 군인이었다. 이제 나머지는 아비에게 그리고 법에게 맡겨라. 강지한은 아버지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제5군단 사령부 검찰부 조사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밀실. 박성우는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철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어깨에 별은 떨어져 나갔고 가슴에는 수인 번호가 박혀 있었다. 하루 전만 해도 여단장실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그는 이제 퀭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늙은 아저씨에 불과했다. 박성훈 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군 검찰관 소령이 차갑게 말했다. 예전 같으면 감히 눈도 못 마주쳤을 영관급 장교가 자신의 이름을 막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박성우는 항의할 기력조차 없었다. 먼저 배우자 최미자 씨의 특수상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박성훈이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집사람이 그냥 훈계하다가 살짝 밀쳤는데 강하사가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뼈가 부러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맹세합니다. 모르셨다고요? 여기 녹취록이 있습니다. 의무대 진료실에서 강하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검찰관이 녹음기를 켰다. 다리가 부러졌지 입이 부러졌어? 조사받는데 문제 없어. 당장 끌고 가. 자신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지자 박성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건 이미 부상 정도를 알고 계셨네요. 그런데도 치료를 막고 독방에 감금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가혹 행위입니다. 게다가 뇌물 공여 시도까지.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아니, 그건 내 아내가. 그 여자가 돈을 쓴 거지 저는 시킨 적 없습니다. 다 그 여자가 문제라니까요. 저는 군 생활 30년 동안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그 여자가 강남 물 먹고 사치 부리다가 사고 친 걸 왜 제가 뒤집었어야 합니까? 박성우는 책상을 치며 악을 썼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가차없이 팔아넘기는 추악한 모습이었다. 반대편 조사실. 최미자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그녀는 아직도 현실 부정 단계에 있었다. 야, 물 안 줘? 내가 누군지 몰라. 나 박성훈 장군 사모야. 니들 나 이렇게 대우하고 무사할 것 같아? 우리 남편 나오면 다 죽었어. 조사를 맡은 여성 수사관이 피식 웃으며 서류를 던졌다.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박성훈 씨 지금 옆방에서 아줌마 탓만 하고 있어요. 본인은 몰랐다. 다 아내가 미쳐서 그런 거다. 이혼하겠다. 난리 났는데 아직도 사모님 타령입니까? 뭐라고요? 최미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수사관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강지한이 몰래 찍은 대기실 영상이었다. 돈봉투를 뿌리며 2천이면 네 퇴직금보다 많다고 조롱하는 최미자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이 영상, 그리고 강하사 바디캠에 찍힌 폭행 영상. 이거 2개면 징역 3년은 기본으로 나옵니다. 초범이라 집행유예. 꿈도 꾸지 마세요. 피해자가 합의해 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합의? 돈 주면 되잖아. 그깟 하사 월급 얼마나 된다고. 1억 줘? 2억 줘? 우리 아빠가 강남의 빌딩이 몇 채인데. 최미자가 꽥 소리를 질렀다. 돈이면 다 해결될 거라는 천박한 믿음은 여전했다. 아, 피해자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직 모르시는구나. 수사관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피해자 아버지 강동석 군단장님이십니다. 아줌마 아버지가 빌딩이 몇 채든 군단장님보다 힘이 셀까요? 그리고 군단장님이 돈이 없어서 딸을 합의시키겠습니까? 최미자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지 않았다. 자신이 짓밟은 게 개미가 아니라 용의 영린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뼛속 깊이 실감했다. 최미자는 머리를 감싸 쥐고 책상에 엎드려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냈다. 후회는 이미 늦었다. 한편 5군단 병원 VIP실. 강지아는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쾌적한 병실에 누워 있었다. 깁스를 한 발은 높게 올려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풍경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쉬지 않았다. 침대 테이블 위에는 변호사들과 작성한 고소장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군 법무관 출신의 국내 최고 로펌 변호사들이 아버지가 아닌 강지안의 의뢰를 받아 움직이고 있었다. 강 하사님, 이 정도 증거면 민사소송 배상금도 역대 최고액이 나올 겁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하면 박성훈 부부의 재산 상당 부분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강지아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배상금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뼈아프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주세요. 명예, 권력, 돈,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까지. 강지안의 눈빛은 여전히 서늘했다. 그녀는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들이 평생 쌓아올린 모래성을 파도처럼 쓸어버릴 작정이었다. 그리고 언론사 컨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오늘 저녁 9시 뉴스. 메인 토픽입니다. 강지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시작하죠. 인민재판이 아니라 정의의 심판을. 단독 내가 누군지 알아? 장군 3호 위병소서 초병 발목 짓밟아. 충격 영상 공개. 그날 저녁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지상파 9시 뉴스의 첫 번째 꼭지였다. 앵커의 심각한 표정과 함께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최미자의 갑질 영상이 송출되었다. 니들은 월급 주는 국민이 개로 보여. 어디서 건방지게. 내가 밟아주마. 콰직. 지시겨지는 발.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단순히 욕을 하는 갑질은 많이 봤어도 뾰족한 하이힐로 사람의 맨살을 고의로 찍어 비비는 장면은 공포영화보다 더 끔찍했다. 뒤이어 대기실에서 돈다발을 뿌리는 영상까지 공개되자 여론은 폭발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실시간으로 불타올랐다. 와 미친. 저게 사람이냐? 악마가 따로 없네. 발목 밟을 때 소리 들었음? 뼈 부러지는 소리 아님? 진짜 소름 돋는다. 저 여군 하사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비명도 안 지르고 참는 거 봐. 진짜 군인이다. 저 3호 남편 누구임? 저런 여자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부대를 지휘해? 당장 잘라라. 신상 털자. 강남 어디 산다며? 아빠가 빌딩 부자라며?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포천 여단장 하이힐 폭행, 장군 3호 갑질로 도배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갑질 장군 부부를 엄벌하고 군대 내 부조리를 뿌리 뽑아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온 지 1시간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브리핑룸. 수많은 기자가 몰려든 가운데 국방부 대변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마이크 앞에 섰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단장 박성훈 준장은 즉시 보직 해임되었으며 구속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 민간인 최모 씨 역시 군 수사기관과 경찰의 공조하에 구속되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가 오군단장님의 따님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피해자가 신분을 숨기고 복무했다는데 군 내부에 또 다른 피해자는 없습니까? 진실은 기름 부은 불처럼 번져나갔다. 금수저 갑질에 짓밟힌 줄 알았던 피해자가 알고 보니 진짜 로열 패밀리였으나 특권을 거부한 참군인이었다는 서사는 대중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강지아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하이힐 하사, 강철, 나비 같은 별명이 생겼고 그녀가 병상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남긴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원칙으로 말한다는 말은 유행어가 되었다. 반면 박성훈과 최미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네티즌 수사대는 최미자의 신상을 털어 그녀가 과거에 저지른 백화점 갑질, 미용실 난동 사건들까지 전부 파헤쳤다. 박성훈이 과거 부하들에게 저지른 폭언과 비리 의혹들도 줄줄이 터져나왔다. 그들의 집 앞에는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는 시민들로 가득 찼고 최미자의 아버지가 소유했다는 강남 빌딩 앞에서는 불매운동 시위가 벌어졌다. 구치소 독방에 갇힌 최미자는 텔레비전을 통해 자신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누군데. 내가. 그녀는 벽을 긁으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멘트 벽의 침묵뿐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남편의 별은 떨어졌고 아버지의 돈은 분노한 여론 앞에서 휴지 조각보다 힘이 없었다. 며칠 뒤 1심 군사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호송차에서 내리는 최미자와 박성훈을 향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수의를 입은 최미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가렸다. 며칠 전만 해도 빳빳하게 세우던 콧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고개 들어. 네가 밟을 땐 당당했잖아. 하이힐 신고 와보지 그랬냐? 발목 좀 내놓아봐. 비난과 야유가 쏟아졌다. 최미자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교도관들이 양옆에서 그녀를 부축해 끌고 갔다. 재판정 안. 방청석 맨 앞줄에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강지안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아버지 강동석이 사복 차림으로 묵묵히 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성훈은 강지안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피했다. 최미자는 덜덜 떨며 울먹이고 있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최미자. 피해자 강지안에게 가한 상해 및 모욕,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인정합니까? 최미자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방청석에 있던 강지안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피해자 진술을 신청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안은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섰다. 목발을 짚고 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다. 피고인은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제가 장군의 딸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앞에서의 비굴함을 반성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강지안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저는 합의하지 않습니다. 선처도 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존엄을 짓밟은 대가를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이자 제 군복의 명예입니다. 방청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박성훈은 고개를 떨구었고 최미자는 오열하다 실신했다.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판결문을 집어들었다. 주문. 피고인 최미자를 징역. 법정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주문. 피고인 최미자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뭐라고요? 최미자의 눈이 뒤집혔다. 집행유예가 아니었다. 실형이었다.
피고인은 군사보안시설 내에서 초병에게 특수상해를 가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뇌물공여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모욕했다. 이는 국법 질서를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법정 구속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와, 정의는 살아있다. 잘 가라. 다시는 나오지 마라. 최미자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내가 감옥을 왜 가? 여보, 뭐라도 해봐. 당신 장군이잖아. 그녀는 옆에 앉은 남편 박성훈을 잡고 흔들었다. 하지만 박성훈의 처지는 더 비참했다. 피고인 박성훈.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 재적 불명예 전역 처리한다. 박성훈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평생을 바쳐 달았던 별이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불명예 전역, 연금 박탈, 군인으로서 누리던 모든 명예와 혜택이 휴지 조각처럼 사라졌다.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교도관들이 두 사람을 양쪽에서 잡아 끌었다. 최미자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쳤다. 이거나 우리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강지한, 내년이 잘 살 것 같아?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붓는 최미자를 보며 강지한은 휠체어에서 담담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 따위는 없었다. 그저 쓰레기가 치워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청소부의 눈빛이었다. 강지한의 옆에 앉아있던 강동석 군단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추하구나. 마지막까지. 그 한마디가 쐐기를 박았다. 끌려가던 박성훈이 강동석을 보며 울부짖었다. 군단장님, 선배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개처럼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법정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온 강지한을 향해 수많은 마이크가 들이밀어졌다. 강 하사님,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가해자가 마지막에 저주를 퍼부었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강지한은 목발을 짚고 똑바로 섰다. 그리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또렷하게 말했다. 만족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판결이 대한민국 모든 군인에게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주는 반성하지 않는 자의 비명일 뿐입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인터뷰는 그날 저녁 뉴스에 다시 한번 대서특필되었다. 국민들은 그녀의 의연함에 더욱 열광했다. 형사 재판은 끝났지만 강지한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몇 달 뒤, 강지한은 박성훈과 최미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치료비,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포함해 총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강남 압구정동. 최미자의 친정아버지가 운영하던 빌딩 앞에는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장부 압수해.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의 여파는 무서웠다. 최미자의 아버지가 딸의 합의금을 마련하려다 불법 증여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강지한의 변호인단이 끈질기게 추적해 제보한 결과였다. 아이고, 우리 다 죽네. 그 미친년이 집안을 말아먹는구나. 최미자의 아버지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통곡했다. 최미자가 그토록 자랑하던 친정의 재력은 산산조각이 났다. 감옥에 있는 최미자와 박성훈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영치금 넣어줄 돈도 없다. 너 때문에 집안 망했으니 연 끊자. 친정 오빠의 차가운 편지 한 통. 면회실 유리병 너머에서 최미자는 넋을 잃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빌딩은? 내 명품들은? 압류당했어. 싹 다 경매 넘어갔다고.
너 때문에 우리 애들도 학교에서 왕따 당해서 전학 가야 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 박성훈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감옥 안에서 이혼 소장을 받았다. 최미자가 보낸 것이 아니었다. 박성훈이 먼저 보낸 것이었다. 너 같은 여자 만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내 퇴직금, 연금 다 날아갔어. 이혼해. 서로를 탓하며 찢어발기는 부부. 돈과 권력으로 묶여있던 쇼인도 부부의 말로는 처참했다.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된 채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서로를 저주하며 늙어가는 것. 그것이 강지안이 설계한 진정한 지옥이었다. 한편 강지안의 통장에 3억 원이 입금되었다. 박성훈의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받아낸 돈이었다. 강지안은 망설임 없이 은행으로 향했다. 이 돈 전액 군 인권센터와 순직 장병 유가족 지원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기부자 명의는 은행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제 이름이 아닌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이름으로 해주세요. 다음 날 강지안의 전액 기부 소식은 또다시 세상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진 광고 모델 제의 방송 출연 요청을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군인입니다. 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는 쿨하게 뒤돌아섰다. 1년 뒤 제5군단 예하 77여단 위병소. 계절은 다시 여름이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매미 소리가 쏟아졌다. 정지. 용무 확인하겠습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위병소를 울렸다. 이제는 중사진 계급장을 단 강지안이 서 있었다. 그녀의 발목에는 희미한 수술 자국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지만 걸음걸이에는 조금의 불편함도 없었다. 재활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이겨냈다. 특전사 지원은 포기해야 했지만 그녀는 헌병 수사관으로 진로를 바꿨다.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장병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강 중사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좀 쉬고 하십시오. 새로 들어온 신임 하사가 음료수를 들고 뛰어왔다. 강지안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이 부대에서 강지안은 전설이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승리한 영웅. 괜찮아. 근무 중엔 긴장 늦추지 마라. 강지안이 웃으며 음료수를 받으려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성판별이 달린 번호판을 단 차량이 다가왔다. 제5군단장 관용차였다. 차량이 멈추고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다. 이제는 저녁을 앞둔 강동석 대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근무 중 이상 없나? 공적인 말투였지만 눈빛은 딸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충성.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강지안이 절도 있게 격려했다. 강동석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차를 출발시키기 전 조용히 딸에게 말했다. 이번 주말에 엄마가 콩국수 해놓는단다. 집에 와라.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차가 위병소를 통과해 멀어졌다. 강지안은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뒤로 후임병들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저분이 그 전설의 강 중사님 아버지셔? 대박. 근데 진짜 티 하나도 안 내시네. 그러게. 백 써서 편한데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진짜 존경스럽다. 강지안은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그녀의 어깨에 달린 초록색 견장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자신의 힘으로 딛고 일어서 부조리에 맞서 싸워 이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 강지안이었다. 위병소 근무자 전방 감시 철저. 그녀의 힘찬 구령 소리가 포천의 하늘 높이 울려 퍼졌다. 하이힐 굽에 찍혔던 상처는 이제 단단한 굳은 살이 되어
그녀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었다.